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자기의 주장이 강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과 갈등 상황이 계속 생기고 친구들과도 종종 부딪혀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래전 방영된 지붕 뚫고 하이킥 기억하시나요? 거기에서 해리 역을 맡아서 빵꾸 똥꾸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진지희. 누구에게나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이 강한 연기를 실감나게 표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정말 빌빌거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주장이 강하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사실, 그게 부모님에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대로 두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타인과 소통이 안 되고 고집불통처럼 비춰지게 되고 부모에게도 공감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자기 주장만 하는 아이, 무슨 원인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미운 3살, 5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아인식의 단계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고집을 부리면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자기 주장을 잘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있고 뭔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놀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해소시켜 주면 좋아집니다. 그럼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 이후부터는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단계이거든요. 무엇이든 스스로 하고자 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잘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아이의 그 언어와 인지가 잘 발달해서 자기 생각을 바르게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그 답답함을 고집 부리고 떼쓰기 하고 그리고 공격적 행동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일정 부분 아이에게 허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는 거 필요합니다. 만약 이 시기에 독립적인 영역을 보장받지 못하면 아이는 떼쓰기와 공격적 행동이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강화되거나 지속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그냥 그런 때야 하고 여러분이 받아주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아이가 마음속 분노가 쌓여서 고집을 계속 부리는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면 여러분이 더 많이 아이를 품어주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아, 그렇구나. 더 놀고 싶어서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훈육하고 요구하는 것 이전에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기질의 문제예요. 이 기질의 문제는 부모의 기질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이의 기질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부모님부터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릴 때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자기 기질이 있잖아요. 아, 원래 어릴 때 되게 고집센 애였어. 뭐 이런 거요. 아, 기질적으로 부모가 그렇고 아이도 그러면 조금 인정해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지붕 뚫고 하이킥에 나오는 해리처럼 보면 굉장히 주체적이죠. 진취적이고 또 외부 압력을 이겨내는 힘도 세요.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게 아니고 좋은 점도 많다는 거죠. 다만 단점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좀 문제라는 거죠.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너무 심해서 통제하기 어렵다면 아이의 기질, 발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양육 태도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자기가 좀 편한 대상인 엄마에게 해소시키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지 이런 것들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부모 모두 충동성이 되게 강하고 활동성이 높은 기질이라면 서로가 같은 기질 때문에 갈등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아이의 정서 조절은 인지, 언어 발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또 주의 집중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느린 건 아닌지 이런 거 이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고집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표현도 잘 안 되고 자기가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고집이 더 세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발달이 더디고 눈 맞춤에 문제가 있는지, 또 동시에 떼쓰기가 심한 편인지 요걸 구분해 보시고 전문적인 어떤 견해를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원인은 서투른 감정 표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분노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떼쓰고 고집 부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죠. 그 아이와 소통을 해 보시고 감정 표현을 분노감으로 표현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아이에게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말 수정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쓸 때 부모가 그것을 적절하게 중재를 안 하고 그냥 수용해 주게 되면 내가 고집 부리고 떼쓰니까 엄마가 어쨌든 수용해 주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이는 더욱더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존재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을 위한 이 문제아가 아니라 주체적인 아이로 키워주는 코칭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를 관찰해보고, 두 번째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한계를 정해주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유리컵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채로 우유를 스스로 따르고 싶다고 주장하는 아이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거부하고 자기 혼자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첫째 관찰하기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 것인지, 컵에 우유를 따라보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인지 먼저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서윤이가 우유를 혼자 따라서 먹어보고 싶었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한계 정하기인데요. 이 24개월이 지난 아이에게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상황에서 정말 컵이 깨져서 아이가 너무 다칠 것 같고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엄마는 컵이 떨어지면 네가 발을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돼. 그래서 네가 스스로 하는데 내가 옆에서 조금 잡아줄게. 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범주와 안 되는 범주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조금 규칙을 만들으셔서 그 규칙을 아이가 좀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 합의를 도출하면서 아이에게 규칙을 따르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칭찬과 격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일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우유가 쏟아졌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이걸로 닦으면 되겠네. 한번 닦아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된 것에 대해서 아이를 인정해주고, 잘 안 됐더라도 아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렇게 아이와 소통하다 보면 아이도 점점 자기 주장을 좀 내려놓고
뭔가 소통하려고 하고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말을 안 듣는 아이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강점도 많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아이로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좀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그 방법을 조금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줄 또 아는 것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다면 우리 아이들도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이 양육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함께 고민하는 마음 키움 코치 도미연 교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